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과 함께 이 정치적 어젠다를 폭발했기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0%가 넘었죠. 앞으로 60%를 넘을 것이다 라는 꽃보다 전한길 강사님의 말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로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했고 탄핵이 됐고 구속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사뭇 다르죠.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바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자 관저로 우르르 몰려갔고 체포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고요. 지금은 당협위원장들이 새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보지 못한 장면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앞으로 보수의 재건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있고 이 민주당의 역효과를 부른 내란 수계 프레임 그리고 거의 이해 못할 또라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띈 거는 미디어의 지형 변형이죠. 공중파로 정보를 전달받던 그때와 다르게 개인의 선택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 미디어 지형의 변화, 그러니까 유튜브다라는 게 활성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2030 청년들이 대거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이 2030 이대남의 이 참전이 가져온 효과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명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좌파들이 새를 불릴 때 쓰던 전술에 대해서 핵심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글 읽으면서 지금 현재 먹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좌파들이 새를 불릴 때 쓰는 전술이 있는데 첫 번째로 36개다. 36개다 이러면 도망치는 건데요. 그죠? 기세 좋게 전진하던 좌파가 역공을 당하고 있다. 그러자 재빨리 꼬리를 감춘다. 이재명이 벌안간 성장, 안보를 주장해 지들이 비난하던 극우 스탠스를 취한다. 당장은 살겠으나 좀 있으면 자기 진영 내에서 역모를 부를 거다. 그렇게 어쭈쭈 해주던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유원지에 반려견 버려지듯 뇌물차게 내쳐진다. 장차 좌파 내란 특검 때 오동훈이는 1차로 모가지 날아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 내란당에 부역하는 친구들아 정신 차려라. 내일 자네들 운명이 오동훈이처럼 된다. 그리고 좌파 진영의 두 번째 전술, 통일 전선 전술이다. 우파에서 좀 모자라 보이는 애들, 적응 못하고 내부 총질하는 애들 적극 띄워준다. 특히 이런 애들과 대진표가 짜지면 자기들 좌파는 폭망이라고 엄살을 떤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에는 쌩깐다. 얘들도 투쟁력이 떨어지면 바로 손절각이다. 이준석, 한동훈이 대표적인 사례다. 너무 웃긴데요. 이 조중동이 띄워줬던 꼭두각시, 이준석, 한동훈이 지금 현재 5% 지지율로 차기 대권의 욕심을 내비치면서 지금 좌파들의 두 번째 올려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의 거부감을 능가하는 정치판에 양아치가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이 가뿐히 넘었죠.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똑같다라는 것. 투쟁력이 떨어지면 바로 손절당한 이준석과 한동훈이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마녀 사냥이라는 전술이 있는데 좌파가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다. 일종의 이간질 목적도 있고 두려운 싹 미리 자르기 목적도 있다. 적절한 대상을 골라 좌표 설정하면 좌파 스피커들이 따그리를 붙는다. 온갖 가짜뉴스 악성 프레임을 씌워서 해명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그 틈에 우파 기생충도 가세한다. 좌파 입장에서는 EEJ가 된다. 우파 기생충, 이준석 같은 것들, 내부 총질하는 한동훈 같은 것들, 가장 눈에 띄는 기생충은 좌경률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좌파 진영에서 빌빌거리다가 한동훈과 함께 국민의힘에 들어와서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유하면서 내부 총질을 해댔죠. 요거 아직도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오랫동안 좌파의 성공을 지탱해온 비법이기도 하다.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요즘에는 정광훈 목사가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 자, 그리고 김문수 장관도 본인은 관심 1도 없는데 대권 주자로 뜬다고 좌파들이 각종 유언비어를 저바르고 있다. 겁나나 보다. 근데 이번에는 이 마녀 사냥이 안 통할 것 같다. 우파 대중이 달라졌다. 좌파 언론, 정치인들은 우파 대중이 아직도 지들 편 대중 마냥 개돼지인 줄 아나 보다 라고 썼는데요.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신문이나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지금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놀라울 만큼 커졌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외신 보도까지도 체크하면서 대한민국 상황과 그리고 거짓 뉴스들에서 필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탄핵 반대 진영도 이념의 진지전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눈길을 끄는 건요. 사실상 MZ세대 청년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이 참전을 하면서 큰 틀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친미냐 반미냐 그리고 친중이냐 반중이냐의 싸움으로 체제 싸움이다라는 것을 파악한 순간 2030들의 전투력은 폭발을 했다라는 거죠. 이 2030들이 기존의 어젠다를 넘어서서 완전 새로운 문화 전쟁의 주역으로 부상을 하면서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가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완벽히 벗어나서 디지털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옆에 일론 머스크가 있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과 함께 이 정치적 어젠다를 폭발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딱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움직임에 유튜브들이 힘을 받쳐서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꽃보다 전환길 강사가 들어오면서 2030들 그리고 정치의 무관여층까지 부정선거, 선관위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사태, 이 돌아가는 판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이 계엄과 탄핵 이슈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떴던 쌍무지개는 약속이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